둘레길 10코스, 거리 12.6km,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길. 인천 둘레길 10코스는 인천환경공단 인근에서 시작된다. 송도국제도시 쪽으로 들어서면 동그란 원형 2개가 솟아있는 송도국제교를 만날 수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공원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다. 송도국제교를 지나면 새아침공원이 나온다. 새아침공원은 근처에 사는 시민들의 심신단련을 돕기 위해 조성된 휴양체육시설 공원이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곳이다. 20여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송도라는 지명은 일제강점기에 생겨났다. 송도국제도시는 1994년 부족한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송도유원지 앞 갯벌을 메우고 모래를 쌓고 다져서 만들었다. 생태교육관이 특히 매력적이다. 생태교육관에 들어가면 계절별 풀꽃과 야생화의 생태와 모형, 인천의 변천사 등을 볼 수 있다. 새아침공원 입구에 있는 송도국제 어린이도서관에는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다문화 관련 책을 구비해 놓은 외국어 자료실과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새아침공원을 지나면 달빛공원이 나온다. 달빛공원은 달빛광장, 수변 산책로, 갈대로와 다목적 운동장, 족구장도 있다. 바다를 메운 평지라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대규모 공원이 많아 녹지율이 높고 쾌적하고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인천 앞바다를 배경으로 넓은 아파트 단지와 거대한 빌딩 숲이 조화롭게 펼쳐져 있는 야경을 보면 국제도시라는 위용이 실감이 난다. 송도는 이렇게 점점 더 거대하고 화려한 미래를 향한 최첨단 도시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인천 둘레길 10코스는 신머누금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옛날에는 연수구 옥년동, 연수동, 청학동, 선학동까지를 머누금이라고 불렀다. 한자로는 원우금 또는 원우이라고 적었다. 걸어서 가려면 멀리 돌아서 가야 했지만 배로 건너면 가깝다는 뜻이다. 갯골 때문에 바다를 바로 건너지 못하고 돌아서 가야 했던 시절에 생긴 이름이다. 둘레길 10코스의 송도 지역의 옛 지명인 머누금을 딴신 머누금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의미심장하다. 코스 자체가 인천의 원도심인 중구, 미추홀구 일대와 신도심인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길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지리적인 이유에서만은 아닐 것이다.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마치 별개의 공간인 듯 이질적인 공간인 듯 바로 떨어져 있던 지역을 이으려는 몸짓이다. 소통하려는 작은 의지의 표현이다. 원도심이 품고 있는 역사의 상흔들을 어루만지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도심이 뿜어내는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다. 원도심과 신도심,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아트센터교를 넘어가서 옥년동 방향으로 걸으면 갯벌과 아암도 해양공원을 볼 수 있다. 아암도 해양공원은 아암도에 만든 해양공원이다. 이곳에서 보는 낙조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다. 물이 빠진 갯벌에 노을빛 그림자가 지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인천대교 하트 모양의 주탑 사이로 주홍빛 해가 걸려있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다. 바다에서 보면 청량산에서 봉제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가 마치 용의 얼굴처럼 보인다고 한다. 아암도는 용이 입에 물고 있는 여의주를 닮아서 붙은 이름이다. 아암도는 원래 송도 유원지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었다. 그 옛날 송도 유원지로 나들이를 간 사람들은 꼭 아암도에 들렀다. 1980년대 말 송도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갯벌을 매립하고 해안도로가 생기자 아암도는 육지가 되었다. 아암도 아암도에서 밖을 보면 지금은 갯벌과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와 빌딩 숲만 보인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운치 있던 풍경과 낭만은 사라졌지만 자연과 도시의 조화로운 모습은 건졌다. 이곳에서는 쇠제비 갈매기, 저어새, 백로, 괭이 갈매기, 붉은 머리 갈매기, 외가리 등 다양한 철새를 볼 수 있지만 가장 기대되는 것은 멸종 위기종인 검은머리 갈매기이다. 검은머리 갈매기는 영종도, 솜도, 시화호 등 서해안 갯벌 매립지에서 번식하는 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주로 겨울을 보낸다. 부리가 까맣고 머리 색깔이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번식기에는 머리가 검게 변하고 겨울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 전 세계에 약 14.000 개체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갯벌이 매립되고
개발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검은머리 갈매기는 위기에 처했다. 이들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최소한의 번식지와 취식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2014년 송도갯벌이 국내에서 19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와 환경운동가들이 습지 보전과 검은머리 갈매기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 참 다행이다. 아암도 해안공원을 지나 2.5km 정도 걸으면 용연 갯골유수지가 나온다. 이제부터 원도심이다. 풍경은 180도 바뀐다. 용연 갯골유수지는 2009년까지는 폐수가 흐르고 악취가 심했는데 미추홀구에서 주변에 갯골유수지수 변공원을 조성하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인공섬과 갯골 호수교, 쉼터 등을 설치해서 생태하천으로 꾸미고 조깅 코스와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 놓았다. 이제 원도심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중구와 미추홀구로 접어들었다. 중구 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를 지나면 신선초등학교가 나온다.
용연객 고유수지가 있는 곳은 용연동이라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후기 용연동에는 비랑리와 독정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비랑리는 물결이 날린다는 뜻이고 독정리는 정자 하나가 우뚝 섰다는 뜻이다. 그 후 독정의 한자가 잘못 기록되더니 비룡동과 독정리로 표기되었다. 물결이 날린다는 뜻을 가졌던 지명이 갑자기 용이 날아오른다는 뜻을 가진 지명으로 바뀐 것이다. 구한말까지는 비랑이 또는 비랭이라고 불렸다. 옛날 이 앞바다에서 장마 때 용이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어 비룡마을로 불렸는데 그것이 잘못 전해져 비랭이가 된 것이다. 인천지명보에는 용이 날아올랐던 전설이 있어서 비룡리라고 불렀고 서당이 있던 곳이라 독정리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다가 두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용정리가 되었고 광복 뒤에는 용연동이 됐다. 여러 번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전해지던 이름과는 뜻도 한자도 다른 엉뚱한 이름이 지명으로 정착한 것이다. 용연동은 이렇듯 여러 번 지명이 바뀌었고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바다였으나 일제강점기 때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육지로 변했다. 일제의 조선경참기지와 정책으로 대단히 공장들이 들어섰고 그 후에는 미군의 유류 저장소와 이를 관리하던 미군 부대가 들어섰다. 지금 용연동에는 낡은 집들, 대신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는 아직도 오래된 골목과 옛날 풍경들이 남아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도 변한다. 자의에 의해 혹은 타의에 의해 인천 둘레길 10코스를 둘러보는 일은 그러므로 과거의 인천과 현재의 인천을 되새겨보는 일이기도 하다. 인하대병원 사거리와 숭이역이 있는 능안 삼거리를 지나면 숭이로터리에 다다른다. 숭이로터리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6개 방향으로 도로가 뻗어 있다. 숭이로터리 근방에는 다양한 주택들이 공존하고 있다. 숭이동이라는 새 이름은 광복을 경축하면서 옛 신령들을 승상해서 뜻을 이루자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이전의 역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름을 갖게 된 셈이다. 숭이로터리에서 조금 더 가면 독갑다리 표지석을 볼 수 있다. 독갑다리는 원래 개천에 있는 다리를 부르는 이름이지만 숭이로터리에서 평양옥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만나는 지역 일대를 독갑다리 또는 독각다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긴 널조각을 하나 걸쳐놓은 외나무다리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 쪽다리나 외나무다리를 한자로 표기하면 독갑인데 여기에서 독갑 또는 독갑이라는 말이 유래했다. 숭이공구상가가 보인다. 숭이공구상가는 인천에 있는 공구상가 가운데 가장 역사가 깊은 곳이다. 1970, 1980년대에까지만 해도 모두 여기에서 부품을 사다 썼다.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송림공구상가가 커지면서 그쪽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 이곳에는 작은 가게들만 남아있다. 숭이공구상가를 나와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인 아레나 옆에 오르막길을 거쳐 도로를 건너면 도원역이다.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이 있던 자리는 인천 체육시설의 변화 과정과 역사를 잘 보여준다. 옛날 이곳에는 인천 공설운동장이 있었다.
인천 공설운동장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도쿄 올림픽을 겨냥하여 지었다. 도원역이 있는 도원동은 1906년 장천리와 독강리 두 곳에서 일부씩 떼어내어 새로 만든 동네이다. 도산리로 불리다가 도원동이 됐다. 도산, 인하도원은 이곳에 복숭아 과수원이 많아서 생긴 이름이다. 인천 둘레길 10코스는 도원역에서 그 여정을 마무리한다. 인천 둘레길 가운데 가장 긴 코스지만 전반적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걷기에 힘들지 않다. 이 길은 빼어난 풍광을 감상하며 시간의 흐름도 성찰할 수 있는 길이다.